마케팅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빅! 리그 오늘도 센스 있게 빅입니다. 네, 14회 되겠습니다. 이제 20회까지 이제 6가지 네. 에피소드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네. 시즌 1이 20회. 네. 20회까지 하는 걸로 일단 네. 시즌 1을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시즌 2에서는 약간 좀 전체 그 룩앤필과 컨셉, 목적들을 약간 좀 구체화해서 네. 탄탄하게 해서 72초 오구시를 따라잡는 방송이 와우. 될 수 있도록 이야. 그건 아니고 네. 꼭 탄탄하게 가야 되나요? 단단하게. 네, 단단하게 좀 가서 우리 좀 인트로 코멘트 좀 바꾸고 우리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닌데 네. 점점 하드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일이 점점 네. 커지네요. 협찬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 오. 아, 이제 광고도 받아야죠. 네, 럴스 와우. 그럴수 그럴까 말까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도 14회도 성세롬님 와주셨어요. 와우. 네, 그 전에 4회 연속인 건가? 네, 그렇죠. 4회 연속 어떻게 4회 연속 1박 2일 운동식을 꼭꼭 받고 나오세요? 네, 엄청나요. 네. 방송 때마다 같은 옷을 계속 입고 오셔가지고 자몽 스튜디오에서 살고 계시나? 아니지, 마크 주커처럼 네. 같은 옷이 여러 개 있는 거지. 아, 생각하기 옷장에? 싫은 거지. 그 시간을 아끼는 거지 그냥. 옷장에 한 30벌이 그럼. 원래 성공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자기만의 스타일이요? 네, 그렇군요. 아하. 예, 이제 14회인데요. 이제 현 선생님이 뭔가 요즘 하고 예. 계신 거를 네. 오늘은 꼭 말해야 되겠다. 말 못하면 오늘 방송을 못 끝낸다. 와우. 라고 하셔가지고 예, 말을 아니 예. 네. 지난 13회 때 이제 홍선이 이제 네. 그 명언 하신 것 중에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나중에 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네, 뭐 맞아요. 조금은 뭐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네. 근데 이거를 정말 단순 작업인데 이거 나한테 나중에 어떤 영향이 끼칠까? 이런 네. 얘기들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네.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는 일에 연결이 되고 접목이 네. 되고 그게 또 확장이 되고 네. 또 살이 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혹시라도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어디 뭐 편의점에서 계속 일하는 동안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계속 어디 앉아서 공부를 뭐 하고 있는 와중이라든지 네. 이런 그런 시간들 사실 물리적으로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단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순 작업 안에서도 분명히 정말 얻을 게 또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저는 네. 지나고 나니까 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런 와중에 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뻘짓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 그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제 사무실로 가는 중에 네.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네. 거기에 그냥 이렇게 그 전에는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갔었는데 네. 예전에 본 그 소셜 미디어 쪽 이렇게 막 파세미나에 보다가 나왔던 영상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누가 거기다가 이제 자전거를 그린 거예요. 그냥 쭉 찍고 그냥 끝나는 영상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나도 이제 저걸 해봐야지. 네. 그거를 영상 한 1월 달에 본 것 같은데 네. 그거를 하려면 보도마카가 필요하고 보도마카를 챙겨야 되는 저의 이제 에티튜드가 네, 필요한데 맞아요. 그걸 맨날 까먹는 거지. 버스 영장 가서 보도마카 막 이러다가 네. 버스 타져서 기억나고 막 이래서 어느 날은 정말 챙긴 거예요. 얘를 네. 챙겨가지고 이제 그렸죠. 근데 이제 딱 그리는데 자전거가 뭐 제대로 그려지겠어요? 뭐 이렇게 덜컹덜컹해갖고 막 네, 삐뚤삐뚤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맞아요 그 네. 영상이에요. 잘 그렸어요. 네, 그건 바이크라는 정말 디테일. 원래 있는 오리지널 영상은 네. 정말 디테일하죠. 그렇죠. 유튜브에서 바이크 버스 윈도우 바이스크를 검색해 네, 보시면 네. 2분 버스 31 윈도우 예, 2분 31초짜리 영상이 네. 나오네요. 예. 지금 2분 30초 꽤 길게 했네요. 네, 예. 아무튼 계속 예. 네, 그걸 그렸는데 사람들의 이제 요구 사항이 이제 점점. 왜 이렇게 못 그렸니? 아하. 부터 시작해서 아니 꼭 그런 사람들 있어.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러고 해서 네. 그 못 그렸니가 첫 번째 그 피드백이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두 번째는 그 전에는 이제 처음 그릴 때는 버스 네. 타고다 웃으세요. 세훈님 마음 그렇게 소리 내서 웃으셔도 돼요. 예, 괜찮아요. 우리 방송 괜찮아. 예. 남자친구 안 듣잖아 이거. 버스가 이제 정차했을 때 이제 네. 그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좀 이제 선을 좀 그리고 이제 네. 바퀴 살이나 조금씩. 조금씩 네. 이제 조금 나아진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 그렸을 때는 이제 여성이 이제 자전거 네. 탄 거를 그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머리를 C컬로 해달라고 네. 하고 귀걸이를 해달라고 이제 뭐 눈썹을 붙여달라고 하고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3편, 4편까지 찍었는데 네. 네. 정말 의미 없이 하고 있긴 한데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소셜미디어 한 사람이니까 인터랙션, 사람들 네. 반응, 그다음에 이제 그런 스토리의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조금씩 보고 있고 또 재밌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또 재밌는 거는 또 서울시에서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따르릉 이제 자전거 서비스 네, 아니에요. 예, 네, 나중에 연결되지 않을까 작은 소망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현우재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유튜브 통해서 그 바이크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네. 굉장히 그 집중도가 몰입이 별거 돼요. 아닌데. 예. 저도 유사하게 을지로에 사무실 있으니까 음. 바로 건너편에 기업은행 건물이 있고 예. 그리고 저 멀리 SK텔레콤 건물이 보여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창문에다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예, 멍 라이브를 조금씩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5월달에는 아예 동영상을 유튜브로 찍어서 예, 한 5분 영상 해가지고 그냥 제 목소리 좀 담아서 어머. 예, 어머, 시 한 편 읽어주시나요? 예, 시한 편주 예, 그냥 독백 예, 좋은데. 예, 독백 멍 라이브 예, 그렇게 하나 할까 준비 이제 중이어서 멍라이브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군요. 예, 독백 혼자 독백하기도 할 거고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멍을 약간 즐기기 시작한 게 작년 중반부이긴 한데 네. 그냥 멍 때리면서 걸어요. 네, 무작정 이게 음악을 듣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주변에 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걷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을지로에서 광화문까지 걸으면 제 보폭으로는 한 10분 걸리고요. 네. 예, 굉장히 빨리 걷는 거죠. 빨리 걷긴 하는데 좀 천천히 걷다 보면 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뭐 그렇죠. 직장인들이 주로 예. 어느 길을 통해서 많이 주로 걷는가부터 그것도 보이겠네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시나 그런 네. 것들은 있는데 그냥 그런 소소한 것들에서 나의 그 생활의 잘 박정현 노래 중에 생활의 재발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약간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 도시에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 네. 나란 존재는. 예,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예. 근데 사실 걷는 속도가 생각하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좋고 네. 맨날 익숙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게 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길을 그냥 걸어가면 이런 게 여기 있었나? 네. 이런 샵이 여기 있었어? 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말 생활의 재발견을 할 수 있는 그 속도가 딱 걷는 속도가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런 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뛸 때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네. 걸을 때 더 많이 생각해요. 맞아요. 네. 뛰면은 1km만 더 뛰자. 또 뛰고 나면 2km만 더 뛰자.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가끔 와 소리 나잖아. 네. 누가 날 끌어주려. 나이키런 네, 네, 그 앱 맞아요. 하면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더 뛰게 되잖아. 그쵸. 또 네. 응원받으면 네. 또 그게 뭐라고. 맞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홍성님은 네, 저 홍사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 같은 거 연습하면서 맞아요. 이야. 요즘 네. 점점 더 좋아지던데. 네, 근데 이제 네. 좀 뜸해졌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간단한 거 그래 간단한 네, 거. 작년에는 이제 두 가지를 욕심을 했거든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태그를 네. 하나 밀려고 하고 있었던 게 네. 샵 뮤직 언더바 캘리그라피 해가지고 네. 그걸 계속 이제 100개 정도 만들려고 했는데 네. 아직 6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다가 이제 조금 힘들어지니까 네. 좀 쉬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하나가 72초 TV 시즌 2라고 2, 3을 네. 그냥 계속 재생 목록 한 다음에 듣기만 해요. 보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뭔가 그 영상을 왜 제가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듣고 퇴근할 때도 인상 깊은 하나는 네. 그냥 집에 가는 그 3, 40분이나 1시간 걸려도 네. 계속 그것만 듣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영상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교과서 같이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면서 생각을 계속 뭔가 하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묘하게 끌리는 음악 하나 때문에 네. 그 비트랑 그리고 이 돗백으로 하는 그런 뭔가 신기한 그 화법이나 이런 음악 리듬이 이상하게
나도 해볼 수 있었던 거였나 이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으면서 그냥 스트레스 한번 잊고 네. 노래는 분명히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는 건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그 영상 때문에 요즘 관심사가 이제 그걸로 몰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카페에 있을 때도 계속 그것만 듣다가 저희 거 방송 편집하고 또 편집하는데 좀 약간 렌더링 걸리면 또 그걸 계속 하나 또 듣고 그러다 갑자기 오구실 그 이니스프리 카페 광고 보면 묘하게 그것도 다시 또 스킵 안 하고 또 봐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요즘 따라 이게 왜 갑자기 끌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이 머리를 비우고 싶은 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홍성님의 이런 멘트에서 나오는 이 정서상. 심리에 대해서 이제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맞췄어. 고급지다. 뭔가 힘든 게 좀 있거든요. 일단 아무튼 72초 TV 이 팟캐스트를 들으실 72초 TV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승우 이사님은 꼭 이걸 좀 이번에 DI 거기서도 인터뷰 실린 것 같은 살짝 그 느낌 봤는데. 맞습니다. 72초의 TV의 우승우 이사님은 꼭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제가 꼭 이 방송 나오면 꼭 우승우 이사님을 꼭 태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는 올라갔네요. 와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성세로님의 그 초대 시간 14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 특징이 정말 얘기하고 왔어요. 뭔가 잘잘하게 조그만 프로그램이 조금씩 생겨요.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의 시즌 1은 아무 말 대잔치가 후반부에 집중된다는 거. 대박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 해주신 얘기는 과연 소셜 미디어는 여자에게 유리한 미디어인가? 그런 아젠다를 저희가 한번 내려봤어요. 그래서 숙제를 주셨나요? 아직 뭐 그럼요. 굉장히 지금 성세로님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는데, 당황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여성분이시다 보니 소셜 미디어는 과연 내게 유리한 매체인가, 여성에게 유리한 미디어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5분 정도. 이제 실제 얘기하는 건데 오프닝을 한 15분 하고 본 얘기를 5분 하고 있어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뭐 새로운 일도 하게 된 거고 있고 왜냐하면 또 소셜미디어 좋아해서 하면서 또 이쪽 마케팅을 일로도 또 하게 된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오프라인 생활에서 자기가 알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랑 어떤 뭔가 통하거나 생각의 결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온라인 소통을 하다가 오프라인 지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자주 못 만나지만 왜 페북에서 맨날 서로 보잖아요. 생각해보면 1년에 한두 번 만났는데 페이스북에서 맨날 봐. 항상 보니까 되게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친근한 느낌. 페이스북에 짤막하게 2줄, 3줄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라이크가 한 200개씩 달리면서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공감을 많이 끌어당기는 댓글도 와 이건 무슨 어그로도 이런 어그로가 없어. 굉장히 효율적인 어그로. 그리고 굉장히 그 논란이 가득한 이런 글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리도 아니야 댓글이. 그 댓글에서 싸워 서로들. 오 뭔가 하나의 플랫폼이시네. 플랫폼이에요. 와. 저는 왜 하는 거예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니면? 맞아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확히 봤네요. 와.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정말 즐겨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싶고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해 이런 걸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어떤 화두를 던짐으로써 그거에 대한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이제 느낌이나 그거를 보면서 제가 되게 배우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크죠. 추후에 뭐 책 내시려는 건 아니죠. 그 대화 해가지고 지금 그 정서 심리 상담 이거 하고 있잖아요. 다 레퍼런스로 남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걸 또 거의
수작업이 또 들어가시잖아요. 아닌가요? 뭐? 어떤 수작업이요? 그냥 수작? 수작. 그러니까 계속 순수 수작이구나. 수작. 정정합니다. 아예 잘못 말한 거구나.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 하나씩 보시고 피드백을 좀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았는데. 정서 검사요? 네. 네 맞아요. 그것 정서 때문에 검사는 그 많이, 결과 네. 본인이 이제 저번은 거의 진짜 테스트 버전인데 네. 그게 결과가 한 108페이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8페이지. 와. 네. 그 108 내용 얼마예요? 내용이 108페이지는 얼마인가요? 혹시 108만 원 아니죠? 지금은 베타 버전에서 무료로 다 그냥 네. 대박. 드린 거죠. 저번에 검사를 하셨던 분들. 네. 근데 그 검사는 굉장히 세밀하게 구간이 나눠져 있고 자기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 완전 다른 네. 내용으로. 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댓글에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서도 또 그런 작업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상호 보완을 역할을 또 이렇게 충족하시는 건가 그 생각도 들긴 했어요. 네.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었어? 그런 거였어요? 그렇다고 할게요. 그런 거였어? 갑자기 믿게 되는데? 훌륭하다. 그러셨구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주변의 여성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없는 건 아니시죠? 아까 여자만 팔로운다 그랬잖아요. 네. 인스타그램. 네. 과연 그 언니들은 소셜 미디어를 그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뭐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 뭐 자기가 무슨 뭐 샵을 한다든가 뭐 판매를 한다든가 근데 그런 게 꼭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 만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자기 만족.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는 피드백을 받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반응을 받기 쉽다 보니 왜냐하면 자기가 뭐 올렸는데 반응이 좋으면 더 그게 보상 심리가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그걸 네. 많이 보는데 그 왜 인스타그램도 라이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분들이 라이브를 이제 해요.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몇 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갔어. 그다음에 커피 잔을 이렇게 들고 있어. 그리고 네. 그냥 화면을 보고 이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얼굴을 돌렸다가 이러고 있는데 밑에 이제 댓글이 언니 오늘 틴트는 뭐 바른 거예요? 뭐 이제 커피는 어디 간 거예요? 뭐 이렇게 댓글이 밑에 쭈쭈쭈 달리는 거예요. 근데 동접자 뭐 네. 500명, 네. 600명 뭐 이런 식인 거지. 마치 그냥 손쉬운 네이버 검색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느낌? 그런 것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유가 인스타그램 그냥 저도 갑자기 뜨는 거 있으면 호기심에 한 번씩 눌러보긴 맞아요. 해요. 근데 눌러보면 저런 게 있었네? 저런 데는 또 어디지? 하면 한 번씩 찾아보게 되니까 아마 지지난 방송에서 디아이브의 그 게스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서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뭐 어떻게 하지? 찾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인스타 그런 라이브에서도 본인도 모르게 허영 검색이라고 하죠. 그냥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검색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게 지금 있어서 특히나 여자분들 또 관심사가 또 많아지면 빨리빨리 확인하고 그 정보를 확산하는 게 빠르다 보니까 또 융화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도 네. 있어요. 이제 이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네.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네. 팔로잉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취향이 네.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보게 되고 그런 사람만 네. 댓글 달게 되고 좀 전에 얘기한 게 이게 무관하지 않은 게 네.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정해져 버리니 단순한 영상이 나왔을 때도 그게 나와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도 이제 그런 취향을 자기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이렇게 정리해가는 연습 그런 것도 소셜 미디어가 근데 그걸 뭐 가능할까요? 어떤 의도를 하기보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막 하다 그런 보니. 그렇게 네. 흐르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네. 하면 되게 다른 분야 다른 사람들을 네. 일부러 더 찾는 게 그게 그렇게 맞춰져 보니까 뭐 어느 순간 타임라인이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거 맨날 보던 소셜 미디어 디지털 이거 보니까 네. 너무 지겨운 거지.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푸드나 예. 푸드테크나 이런 쪽 관심사 이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 이제 약간 콘텐츠가 섞이기도 해서 네. 저는 일부러 또 다른 분야를 하고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도 그 인플루언서 얘기했는데 그 웨딩 플래너들도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웨딩 플래너라고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럼 상위에 뜨는 사람을 딱
클릭을 하면 네. 이제 팔로우들이 이제 몇천 대가 있죠. 이제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블로그는 거의 다 네.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 친구 수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카톡으로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상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그쪽으로 이제 끌고 가더라고요. 그 보면 제일 많은 게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그다음에 카톡 이렇게 영업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충용님 열어놓으신 예. 채널이 예. 그냥 인스타 그냥 라이브죠.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근데 신기하네요. 그냥 카페네. 유비라고 배우 맞아요. 아까 저도 뭐 예. 뜨던데. 라이브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트가 예, 지금 이야. 동남아랑 와. 외국인들이 지금 인터랙션이 고장난 거 아니죠 이거? 네. 그냥 지금 보면은 진짜. 상황을 설명하면 그냥 네. 뭔가 말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셀카 네. 동영상이죠. 네. 근데 왜 누르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거 보고 있다. 얼굴만 보고 네, 맞아요. 그냥 전체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그냥 따봉 완전 계속 누르는 그러니까요. 중 막. 와. 이게 네. 다른 방송은 예. 녹화를 하고 발행을 하는 건데 예.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정말 라이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말 이 사람이랑 나랑 영상 통화하는 그런 느낌 기분이에요. 때문에. 네. 그리고 댓글을 달면 이 사람이 내 댓글을 읽어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그게 기대가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스냅챗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 라이브도 그렇고 네.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이 오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사용자들도 와 내가 질문한 거에 바로 답변해 준다. 네, 그런 인터랙션이 바로 거의 뭐 갭 없이 시간 딜레이 없이 오는 거에 지금 모바일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20, 30대 한테는 굉장히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이쁜 언니들이 네. 이쁜 이렇게 하면 다들 보게 되는 게 당연하긴 거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운 아젠다를 현우님이 써주셨어요. 네. 과연 여성 인플루언서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아 제가 그런 것도 썼어요. 네. 네. 제가 과연 잠깐 여성 힘들었었나 인플루언서 봐요. 이게 여성 인플루언서들의 위치. 너무 광범위한데요. 어떤 네.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탑 네. 티어에 있는 여성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네.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중간 레이어들도 있고 하위도 있는데 네. 성세로님이 생각하는 그 언니들은 네. 국내에서 탑 오브 탑인지 그냥 하이 레벨인지 조금 민감한데요. 개인적인 양반, 주관적이니까 네, 주관님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 언니들의 위치 그 언니들의 위치요. 과연 연예인을 뛰어넘느냐? 일정 부분에선 연예인 뛰어넘는다고 봐요. 그래요? 네. 아까 이제 왜냐하면 연예인은 오히려 그 SNS에서 자기를 그렇게까지 노출하지 않잖아요. 그쵸. 자기의 작품과 활동으로 네. 하고 SNS는 이제 약간씩 양념 정도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언니들은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면서 네. 완전히 SNS면 몰빵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SNS라는 그 판 안에서는 오히려 연예인 이상의 파급력이나 홍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단지 이제 그거에서 자기가 이제 욕심을 부려서 이제 그 부작용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거는 이제 개인의 그 성향인 거고. 아무튼 뭐 그래서 몰빵을 그렇게 하는 하니까. 것도 하니까. 효과가 분명히 크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 인플루언서인 성세로님은 인플루언서 어느 위치에?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어떤 특정 인플루언서들의 이제 취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정이 된다고 보면 네. 일종의 버티칼, 그 안에 버티칼 미디어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쵸. 그 버티칼 미디어들은 특정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제품군에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이 취향에 따라서 나왔던 걸치거든 어떤 뭐 입던 간에 어떤 그 사람이 쓰는 거에 대한 물건에 대한 인게이지가 지금 우리가 그냥 대중적으로 생각해왔던 미디어나 어떤 쇼핑몰이나 이거와는 다른 성격일 거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어떤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을 하나의 채널로 보면서 사업하는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일 거고 어떤 특정 쇼핑몰 11번까지 산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아닌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인플루언서가 이런 걸 했어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인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 라이브를 했을 때
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반응들 네. 뭐 모여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서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특히 그런 여성 쇼핑몰에서의 인플루언서들이 영향력을 가졌을 때 이런 미디어들을 어떻게 타고 넘어가느냐. 사실 무엇이냐보다 누가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게 훨씬 더 이 SNS 때문에 그쪽으로 더 비중이 간 건 사실이에요. 누가 입었느냐, 누가 먹었느냐, 누가 그렇죠. 11번가 아니라 네, 맞아요. 이 친구가 지금 먹었느냐 말았느냐 커피를 들고 있느냐 누가 썼느냐. 그러니까 그 사실 제가 그 블로거로서 있었던 2006년, 2007년, 그 2009년까지는 네. 인플루언서 개념이 그냥 컨텐츠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 대신 만들어준 그 컨텐츠를 통해서 브랜드를 노출하는 타겟이었는데 지금의 인플루언서는 스스로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맞아요. 구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인플루언서를 동일한 개념으로 다들 보긴 하는데 지금은 거의 주객이 전도되다시피 그렇죠. 된 상태니까 어찌 보면 기업 담당자나 마케팅 담당자들은 네.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할 때 과연 내가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과연 우리 제품이나 뭐 여러 가지 활용 용도를 놓고 네. 봤을 때 요즘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그게 학습된 이제 마케터들은 아예 그냥 어떤 가이드나 이런 거 없이 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알아서. 그치. 알아서 해라라는 게 오히려 더 네. 그래도 크리에이티브를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네. 주목할 만하고 담당자들은 특히 이제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때도 뭐 이제 그 12회 13회 때 말씀해 주신 케이스처럼 네. 약간 진정성 부분들도 인플루언서한테 이제 약간 주입시켜야 되는 부분들, 공지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네. 상황시 어떠한 좀 약간 준칙들, 네. 가이드라인들을 맞아요. 주고 거기에 했을 때 우리 기업 브랜드한테 해가 안 될 정도로 하는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이 어떤 특정 마케팅을 성공시키는데 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가이드라인과 분명히 인플루언서의 가이드라인이 다를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런 게 없는 친구들, 특이한 사람도 그쵸. 많고 그치. 이상한 애도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거를 기업의 가이드라인에 맞춘다? 사실 처음부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네,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네.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진정성은 그냥 굉장히 꾸며낸 말이긴 해요. 네. 근데 솔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과연 해야 될 말과 해야 되지 말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인플루언서가 갖춰야 될 덕목이기도 분위기 조절을 또- 잘해. 맞아요. 네. 자기를 또 보호하는 역할도 그렇죠.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노출을 해야 네. 되는데 본인 스스로 그거를 네. 도덕적 해이를 감수하고 만약에 노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때 문제들도 있을 테고 특히 보험업에서 얘기하는 모럴 해저드 네. 약간 도덕적 위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면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더 책임이 네.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성 인플루언서들한테 네. 갖춰야 될 덕목들이 뭐 꼭 이거다라고는 할 수 네. 없지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그런 그거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어떤 자기가 콘텐츠를 올릴 때 네. 그 콘텐츠든 어떤 텍스트든 어떤 문구든 올리기 전에 이거를 내 부모님한테 보여줬을 때 이거를 내 자식한테 보여줬을 때 문제가 없다. 맞아요. 라고 하면 네. 조금 더 그런 좀 위험을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네. 있지 않을까. 사실은 상식적에서 좀 생각해 보면 될 일인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아까처럼 그런 폭주했을 때 욕심. 욕심도 과하고 막 이럴 텐데 한 번쯤은 이게 지금 다 이게 남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캡처든 뭐 로그든 DV든 다 남는 거니까 그런 거를 한 번쯤 생각하고 어떤 뭐 사실 뭐 여성 인플루언서들이 다 떠나서 하는 얘기죠. 보통 사람들도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굉장히 서로 그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예. 그러면 오늘까지 14회, 네. 11, 12, 13, 14, 4회 연속적으로 성세로님이 나오셔서 네. 방송을 임해주셨는데 일단은 성세로님 이제 네 차례 참여하신 맞아요. 소감을 한번 소감. 듣고 싶네요. 네. 사실 약간 걱정을 하면서 왔었거든요. 예, 어떤 무슨 걱정이요? 걱정? 과연 네. 내가 할 말이 있을까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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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벅거리지 않을까.
거짓말. 네. 근데 너무 재미있었고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그렇죠. 아쉽습니다. 네. 오늘만 이제 날이 아닐까요? 그렇죠. 또 오실 거예요. 시즌 2에 시즌 1에 참여하셨던 분들 또 모실 거예요.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14회 정리를 이제 명언 김선희 타임. 명언 타임. 묘하게 이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아마 페이스북에서 네. 책 읽지라 혹시 들어보신 적 책 있으세요? 읽지라. 예. 네. 이게 뭐예요? 그 책을 그냥 영상으로, 팟캐스트랑 비슷한데 영상으로 이렇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북 팟캐스트구나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 이제 정말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들려주시는 분인데 이게 4월 8일자 영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에고라는 적 이런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책에서 칭기스칸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시더라고요. 근데 칭기스칸이 단순히 뭐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범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영역을 확장한 게 아니라 네. 그 과정에서 그 나라의 뭐 유능한 인재 기술 이런 거를 무조건 흡수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탄탄하고 더 넓은 세계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으로 이렇게 꾸준함을 유지하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를 그 방송에서 제가 느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많아지는데 결국 작지만 뭐 신의를 지키는 행동 혹은 내가 꾸준히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확장하는 과정, 새로운 걸 발굴하는 과정 그리고 자기만의 이제 가이드룰을 한번 만들어서 또 한번 지켜보는 과정 이게 작지만 계속 실천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거를 하나의 패턴처럼 여길 거고 그런 분들이 또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뭔가 또 잘 돌아가지 않을까 결국 작은 행동의 실천 이걸 정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꾸준히 꾸준히 예. 마케팅 빅리그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네. 3편에서 4편을 녹음하는 네. 꾸준한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작 과정은 정말 공정이 깔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4회 네. 방송을 마무리하고 이제 15, 16, 17 녹음 있는 네. 그날을 기다리며 안녕. 안녕.